안녕하세요. 블루TV 성욱입니다. 주말 북런던 더비에서 완패한 토트넘 쉴 새 없이 다음 일정에 나섭니다. 나름 올 시즌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팀이었는데 아무리 원정이었다고 해도 북런던 더비라는 라이벌 매치에서 너무도 속절없이 무너졌던 토트넘인데요. 패배도 패배입니다만 시작부터 내려앉은 전술, 또 퇴장 이후 모든 걸 포기한 듯한 어떤 교체 대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도 꽤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에메르송 로얄 퇴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굉장히 어이없는 것이긴 했죠. 하지만 로얄이 있든 없든 이날 결과는 안 바뀌었을 겁니다. 상대가 공격적이라고는 해도 이런 식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경기를 한다면 토트넘이 과연 상위권 도약은 가능할 것인지, 물론 지금 아스날이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게 스스로 옥새를 걸어 놓는 듯한 이런 전술을 쓰는 것은 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면이 분명히 좀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 역시 이날 수비에 더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지난 경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토크 때 좀 내려와서 수비를 해야 되고, 게다가 상대 윙백들, 풀백들이 이제 전진을 하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들을 제어를 해줘야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공격보다는 수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좀 공격적인 본능을 억제해야 됐던 그런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공격 포인트가 없이 생각보다 일찍 교체가 됐습니다. 케인 페널티킥 얻는 과정에서, 케인이 넣었던 페널티킥 얻는 과정에서 폭풍 돌파로 존재감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이런 전술을 좀 펼치는 팀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의 공격성이 더 자주 보여지기란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A매치 직전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는데 실패한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이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계속 이어가면서 분위기 반전을 노려봅니다. 챔스 지금 D조에 속해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순위표를 보시면 스포르팅 리스본, 토트넘, 프랑크푸르트, 또 마르세유까지, 여기도 좀 쉽지 않아요. 스포르팅한테 1격을 맞고 지금 1승 1패, 순위는 2위지만 안심할 수가 없는 처지고, 지금 또 상대 지금 팀들 역시 분위기가 좀 괜찮기 때문에 좀 치열합니다. 여기도 3라운드 이제 원정 경기, 이번 상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새벽에 경기가 있고요. 월요일에 선수들 다 독일로 이제 건너갔다고 하는데, 이제 그 월드컵이 열릴 때까지는 매주 빠짐없이 2경기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토트넘은 다행히 이동이 그렇게 좀 어려운, 너무 외지래거나 아니면 좀 이동이 좀 어려운 나라에 있다거나 이런 건 좀 아니기 때문에 경쟁 팀들에 비해서는 크게 나쁘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자, 손민수는 독일 뛰던 시절에 프랑크푸르트를 여러 차례 상대한 적이 있습니다. 전적을 보시면은 7번 맞붙었고요. 1승 1무 5패입니다. 한 골 도움은 없고, 좀 함부르크 시절에 리그 한 골 넣은 게 전부고, 한 골도 못, 그러니까 7경기 한 골이면 손흥민 선수 커리어에서는 굉장히 좀 취약한 그런 기록인데,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진출한 이후에는 처음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워낙 오래전 기록이고, 프랑크푸르트도 또 손흥민도 그때와는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좀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의 상대 전적이면은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나쁜 거긴 합니다. 토트넘은 클루세프스키하고 벤 데이비스가 이번 시합에 이제 빠질 전망입니다. 현재에서는 클루세프스키 빠지는 거 봐라, 히샬리송 잘 산 거다, 이럴 때 이런 스쿼드 두꺼운 거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백업 정도의 공격수야 베르베인이나 모우라 정도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큰 돈을 들여가지고 히샬리송을 사온 게 이럴 때 바라 클루세스키 빠지지 않았냐, 이럴 때 들이댈 만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좀 보강이 더 필요한 포지션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공격 조합을 좀 건드려서 좀 안 풀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좀 내 분석은 개인적으로는 별로더라고요. 아무튼 클루세스키가 빠지기 때문에 콘테 감독의 성향상, 챔스가 콘테 감독이 챔스에서 계속 죽쓰고 있잖아요, 수년째. 여기에 좀 최상의 전력을 투자할 걸로 본다면은 이번 시합에도 힐이나 이런 깜짝 기용보다는 리그 때처럼 또 손캐샬 이렇게 3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3-5-2 포메이션을 써야 된다는 주장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도 있고 현지에서도 많이 있는데, 리그에서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이번 챔스에서는 상대팀도 똑같이 3-4-1 포맷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3-4-1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궁금한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에메르송 로얄이 과연 나올 것이냐. 로얄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했죠. 좀 말도 안 되는 태클을 마르티넬리한테 걸었다가 퇴장을 당하면서 그 퇴장으로
로얄은 리그에서 지금 앞으로 3경기를 못 나옵니다. 이제 브라이튼전, 에버튼전, 맨유전까지. 챔스는 뛸 수 있어요. 챔스하고 이 프리미어리그하고는 그 징계를 다르게 매기기 때문에 챔스 위주로는 계속 선발로 뛰길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합에서도 왜냐면 다들 로얄이 못하고 뭐 세장이 아니더라도 팀에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끊기고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좀 불안한데 왜 쓰냐 이러는데, 콘테 감독은 계속해서 뭐 도어티라던가 뭐 스펜스보다도 더 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로얄의 경쟁자인 선수들은 참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못하는 친구보다 내가 별로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챔스에서는 로얄이 또 기용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토트넘 만나게 될 프랑크푸르트, 자 글라스너 감독이 이끌고 있죠. 지난 시즌에 이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스코틀랜드 레인저스를 승부차기 끝에 꺾고 우승을 차지한 팀입니다.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3-4-2-1 포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팀에서는 톱 밑에서 뛰고 있는 이제 가마다하고 린스트렘 선수가 지난 시즌부터 굉장히 공격력이 좋은데, 최근에는 가마다가 좀 더 내려오고 마리오 괴체 선수가 여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이 조합의 공격력은 굉장히 프랑크푸르트가 기대를 하고 있는 조합이고, 올 시즌에 나름 이제 포백을 좀 시도를 해봤는데 좀 잘 안 풀려서 일본의 베테랑이죠, 하세베 선수를 3백의 중심으로 쓰는 3백을 다시 쓰고 있는데, 그러면 성적이 다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우리 국내 팬들에게는 과거에 뭐 차범근, 차두리, 심재원 이런 선수들이 뛰었던 팀으로 굉장히 익숙한 팀인데, 8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이 처음 입단을 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독일 축구에서는 아주 뭐 강자 중에 강자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부침이 있죠. 2부로 떨어졌던 시절도 있었고, 어쨌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고 올 시즌도 지금 챔스 리그 지금 3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세베가 1984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에도 계속 뛸 수 있을까 했는데, 하세베를 빼고 성적이 안 나오다가 하세베를 다시 3백의 중심으로 놓으면서 이 팀이 다시 자리를 잡고 있는 상승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말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도 후반 23분에 공격수가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체하고 이제 린드스트롬이 넣었던 바로 린스트렘 덴마크 출신의 린스트렘 선수가 넣은 골을 잘 지켜서 2-0으로 승리를 좀 했는데요. 우니온 베를린이 사실 이름값은 떨어지지만 이 시합 이전까지 7경기에서 이제 분데스리가 최저 실점 무패를 달리면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었어요. 올 시즌에 정말 파란을 일으키고 있던 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팀을 프랑크푸르트가 잡았어요.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도 6위로 올라갔고, 우니온 베를린에게도 시즌 첫 패를 선사를 했는데, 아무튼 하세베가 이끌고 있는 3백이 굉장히 최근에 견고해졌고, 또 로데 선수가 중원에서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역습 축구가 굉장히 좀 위협적이더라고요, 경기를 보니까. 그래서 이런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 과연 토트넘이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번 시합도 토트넘이 원정이기 때문에 콘테 감독이 또 한번 라인을 좀 내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하세베 마코토 얘기 나왔으니까 뭐 미니 한일전 이런 얘기 굳이 안 하더라도, 이 선수가 이제 1984년 1월생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83년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날두보다 나이가 많고, 한국 나이로는 39살, 거의 40살이 된 선수이기 때문에 정말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주말에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보여줬던 이런 스탯을 보더라도 굉장히 정말 이 친구도 체력 관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고, 중원에서 잘 잡고 뭐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공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인데 쉽지는 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비를 3백 서서 탄탄히 하면서 역습을 노리는 팀이고, 거기에서는 이 린스트렘 선수, 덴마크 국대죠. 2000년생인데 윙어나 이제 메짤라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 지난 시즌부터 프랑크푸르트에서 2선 공격에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합, 양 팀의 선발 라인업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봤는데, 포메이션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프랑크푸르트는 2선에서 린스트렘하고 이제 괴체 선수의 침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잡으려면 토트넘도 이제 3백뿐만 아니라 양쪽에 이제 윙백으로 나오고 있는 로얄, 그리고 저는 세스뇽을 그래도 쓰지 않을까 싶은데, 페리시치의 체력적인 문제라든가 또 수비적인 부분을 이번 경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콘테 감독이 여기에 또 더 아스날전처럼 더 신경을 쓴다면 이번에도 또 히샬리송, 손흥민을 내려서 쓸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걱정이 드는 그런 조합이 나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의 중앙 미드필드 조합에 약간 변화를 줄 거는 같습니다. 체력적으로 안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수마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좀 폼이 나쁘진 않아서
호이비에르 비스마 조합으로 이번 경기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봤고, 수비 쪽에서는 이제 로메로 괜찮은데, 로메로 선수가 약간 불쑥불쑥 튀어나가면서 뒷공간을 주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 데다가 약간 좀 뭐랄까 가끔씩 너무 어그레시브한 수비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는 산체스를 체력 안배용으로라도 섞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뭐 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예요. 프랑크푸르트가 워낙 상승세에 있고 최근에 어쨌든 자신들이 잘하는 3백을 다시 채용을 하면서 좀 안정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 지게 되면 16강 챔스 정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축구를 최소한 비기는 경기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콘테 감독 입장에서는 북런던 더비로 무너진 팀 분위기를 어떻게 추스리느냐, 이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고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여러분과 함께 입중계를 통해서 응원을 하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하고요. 조만간 또 뵙도록 할게요. 굿바이.